안녕하십니까.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션으로 그동안은 이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 세션은 3D 문서화에 대해서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은 미래정보기술의 김대용 대표 그리고 니트로소프트의 박규원 차장님을 모시고 사실은 또 다른 분야, 앞에 부분보다 또 다른 분야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정보기술의 김대용 대표께서 대략적으로 프로스텝에 대해서 이제 이거가 기존에 있는 PDF 중에 뭐 3D가 들어간다니까 사실 PDF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PDF에 3D가 돌아간다니까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중에는 3D PDF 제너레이터들이 많은데 요게 차별화되는 것이 이제 서버 형태라는 거, 데스크탑이 아니라 서버 형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동안 했었고 언제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정보기술 대표사 김동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금년 4월부터 이제 한국에 런치돼가지고 지금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다시피 이제 보편 타당한 PDF를 근거로 해서 서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서 통합, 그러니까 PLM의 통합, 그 다음에 뭐 제품 데이터 이쪽에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우리 박 차장은 오랫동안 아도비 쪽의 제품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엔지니어링 쪽은 안 해도 3D PDF에 대해서 뭐 몇 년 동안 계속 전문가를 했었는데 이 기술이 초창기에 어떻게 나왔고 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몇 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도비 쪽의 PDF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도비 3D, 그러니까 3D PDF가 소개된 거는 2006년에 아크로벳으로 따지면 아크로벳 6 버전부터 사실은 지금 아까 세션에 했던 헤미스피어 쪽의 제품이랑 번들이 돼서 제일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데스크탑으로 먼저 소개가 되다가 아크로벳 7이 넘어가고 8 정도까지는 헤미스피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로벳 9이 되면서부터는 유럽 쪽에 이제 TTF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번들 제품이 약간 그러니까 번들이라기보다도 새로 이제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형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아크로벳 10이 이제 올해부터 다시 나왔는데, 요 다시 나오면서부터 TTF라고 이제 인수했던 회사가 이제 이렇게 다시 떨어져 나갔다라기보다도 같이 이제 코어가는,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다시 이제 코어가는 형태대로 가면서 프로스텝이 이제 전 세계 총판권을 가지고 왔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PDF에서 3D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PDF는 한 10몇 년 동안 이게 한 10몇 년, 15년 이상 됐죠, 이게. 그렇죠. PDF 자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0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PDF에서 네.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이제 엄밀히 말해서 집어넣는데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기존의 일반 뷰어로다가 3D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도비라는 회사 자체가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재밌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도비 쪽은 뭔가를 만들 때는 스펙 먼저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를 어도비 쪽에 계속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먼저 만드는 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헤미스피어랑 협업을 할 때도 보면은 U3D라는 포맷을 유니버설 3D라는 포맷을 먼저 만들고 인텔이랑 같이 하고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거를
어차피 어도비에는 리더라는, 어도비 공짜 리더지만은 리더라는 강력한 무기에 의해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스펙을 만들고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U3D를 바꾸는. 그래서 이제 지금 PDF를 하면은 문서 PDF를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거를 생각을 먼저 하다가 U3D를 이게 수용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 3D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이제 봤던 그런 모양 같이 PDF 안에서도 고만한 오브젝트 안에 3D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비교 기능이라서 그런지 사실 이 제품은 엔지니어링 문서 쪽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주제가 오늘 비교인데 물론 이제 비교 기능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똑한 뭐 문서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동영상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거에 요 부분만 이제 3D로다가 네. 이제 하고 나머지는 PDF.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PDF들을 많이 쓰는데 PDF 중에 재밌는 게 이게 요쪽에는 양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렇죠.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PDF 그러면 그냥 나는 보기만 하는 거라는 선입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DF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네요. 엄청나게. 네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 기술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도비 쪽에서는 이제 폼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은 스펙이 1.7, 그러니까 PDF 스펙으로는 1.7이 나왔는데 1.5 스펙부터는 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ML 폼이라고 그래갖고 XD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보통 우리가 화면에서 만드는 komponent들, 그러니까 뭐 텍스트 박스라든지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브밋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PDF 상에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샘플 같은 경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저러한 상품 자체의 소개는 3D로 보여주고 저걸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서 바로 버튼을 눌러 가지고 뭐 서버에 뭐죠? 주문하는 양식을 바로 이제 준다든지 이런 형태대로 이제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겉에 보면은 3D지만 프로스텝이라는 회사가 프로스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요. 어느 나라 회사고. 프로스텝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기 PLM 시장에 원래 글로벌 리더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PLM 시장에서 왜 이제 물론 아도브랑 프로스텝 같은 건 있는데 일단 아도비에서 프로스텝한테 독점을 줬다는 얘기는 PLM 시장만 그래도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그래서 유저기 프로스텝 회사가 이제 주주가 또 다임슬러, 보쉬, 지멘서 있습니다. 그 회사가 왜 이제 무르스에 주주를 했는지 그만큼 PLM 시장이 활성화해서 많이 이 회사를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또 아다시피 iOS가 이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투자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야죠. 단순하게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투자함으로써 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제품입니다. 아까 비오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이슈가 PMI가 프로덕트 매니팩처링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냐. 근데 이제 여기도 들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김 대표가 최신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텝 회사가 독일에서 여러 가지 PLM과 CAD를 같이 인터그레이션하는 유명한 회사인데 아도비에서 한 이런 판권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최종적으로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가 정보를 주신 것 중에 새로운 CAD 폼에 서포트하는 거랑 PLM 커넥터에 대해서 최신을 2.0을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릴리즈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시킬 것이고. 예. 거기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몇 개 드리면 오토데스크 인벤트의 2001과 2012가 되고 다소 시스템이랑 솔리드웍의 2010, 2011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멘스 PLM은 NX 7.5까지 그 다음에 솔리데이지는 ST3까지 거의 최신을 모두 다 커버를 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PLM 커넥터도 그 거의 뭐 대부분 하는데 최신한 거 중에 두 가지가 애드가 된 게 뭐냐면 팀센터와 윈칠 요 부분도 이제 그 애드가 된다는 소식을 뭐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제가 뭐 여기서 PLM이나 뭐 CAD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어떤 뭐 풀 스케일은 아니지만 그 문서에서 PDF라는 그냥 보통 리더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신기한데, 궁극적으로는 좀, 제가 좀 물어보는 거는, 이거 문서니까, 아도비의 문서 관리랑 어떻게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3D PDF 전문가이신 좀 박사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암호화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에 보면은 그 기존에 있는 아도비의 DRM이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여기에 이제 요거 잠깐. 어느 거 하시고 요거요? 네. LCS 쪽.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도비 제품하고 이제 번들이 돼 있는, 번들이라기보다도 그 어도비의 라이브 사이클이라는 걸 근간을 이뤄서 이제 작업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프로스텝을 알기 위해서는 어도비 제품을 좀 알아야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도비 제품에 어도비도 이제 서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비 라이브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라이브 사이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라도 뭐 자세하게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라이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제 구성 자체가 그 PDF로 만들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는 일반적인 개발에서부터 서버 제품 인테그레이션까지 모든 제품을 어도비 제품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제일 엔드 단으로 보면 어도비 리더라는 게 있고, 많이들 이제 개발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플래시 뭐 리더 아니 플래시 개발 툴 같은 경우가 있고, 중간에는 PDF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폼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PDF 문서에 대한 보안, 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PDF 문서로 쓸 수 있는 워크플로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그런 베이스 위에서 PDF, 3D PDF를 만들 수 있는 프로스텝의 그 모듈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까 이제 처음에 봤었던 것 같이 PDF의 일반적인 기능이 그 뭐 아까 보안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건데 1차적인 보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픈 패스워드는 보통 이제 PDF 문서에 오픈 패스워드 거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매니지먼트 쪽은 뭐냐면은 실제 PDF 문서에다가 타임bomb 같은 걸 걸어서 뭐 내일까지만 오픈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문서를 열었을 때 이건 버전이 안 맞는다, 그래갖고 새로운 문서를 뭐 다운받아라 라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특정 A라는 사람은 보고 출력까지 할 수 있지만 뭐 B라는 사람은 보기만 한다든지 수정을 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DRM을 걸 수 있는 별도의 이제 어도비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한 어도비 제품들이랑 잘 맞아갖고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주로 뷰어들이나 CAD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문서, 정형화된 문서를 만들 때 이게 많이 사용할 텐데, 요 라이프 사이클 워크벤치 화면을 하면서 이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어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기 위해서는 스펙 먼저 만들고 준비 작업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을 위해서는 플래시 빌더라는 게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플래시 엔드단 화면을 만들거나 할 때는 그런 플래시 빌더라는 걸 쓰고, 실제 구현되는 건 플래시 그 웹 화면에 플래시 화면에서 돌거나 아니면 어도비 리더 상에서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요거 워크벤치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어도비 제품에 서버에 각종 API나 모듈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싹 뭐 이렇게 레고 이렇게 조립하듯이 조립해가지고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컴포넌트 내지는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그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처음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터페이스 부분이거든요.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시작을 EJB를 통해서 콜을 하거나 아니면 플렉스에서 뭐 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웹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콜을 하거나 아니면 어도비 쪽에서는 더 나가서 어떤 특정 감시 폴더가 있어가지고 감시 폴더에 뭘 넣었더니 뭔가 움직여라 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저런 흐름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변환된 PDF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PLM 쪽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다가 뭐 밑에 떨궈준다든지 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서버용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벤치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조금 보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뭐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 기기 중에 네. PDF나 뭐 3D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네네. 도면이든 보고 거기에다 내가 사인을 하면 네네. 그게 이제 그 서버로 가서 네.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맞죠.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업 같은 데서 그런 요구 사항이 조금씩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네.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가 많이 발전이 된다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글로벌 제품의 좀 한계일 수도 있는 건데 저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로 급속도로 세계에서 제일 빨리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그 어도비 제품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프로스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은 모바일에서 PDF 보는 거, 3D PDF 보는 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사실 지금 제일 관건이긴 한데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모바일 쪽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요새 이제 XML이나 뭐 네네. 웹 화면이나 뭐 이런 거 익숙한데 정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서의 그 양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도면도 보면은 이제 2D든 3D든 이렇게 도면의 양식 이런 것들. 네. 그거를 CAD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데 네네. 그 PDF 아도비 쪽의 테크놀로지는 그런 문서화에는 엄청난 템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이제 저길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런 템플릿을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어떤 쪽?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네. 무슨 어떤 계약서든 뭐 네네. 어떤 엔지니어링 체인지든 뭐 이런 포맷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그냥 뭐 워드로다가 만들기는 그렇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뭐 아까 말한 것인데 뭐 바코드도 앞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QR 코드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사인 부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은 어떠신지? 네, 그건 이제 3D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어도비 제품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양식을 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 그러니까 XML 데이터랑 머지가 돼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아까 이제 그 정형화된 문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서버에서 작업하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이제 그 개인의 뭔가 좀 이렇게 창작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문서는 서버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아까 이제 전 세션에 잠깐 나온 것 같이 뭐 파트 카탈로그 같은 거라든지 그런 일정 형식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와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제 모바일 굉장히 아까처럼 빨리 오는데 그 무슨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네. 그 어떤 화면이나 이런 걸 딱 보고 거기서 3D를 이제 뭐 체크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정보가 뭐 QR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 찍어서. 바로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배포를 하고 네네. 그런 때 이게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그 모바일 쪽에서는 3D 아직은 못 보고 있고요. PDF 자체가 이제 점점 그건 아마 조만간에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2D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에 특정 위치에다가 이제 QR 코드 같은 걸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PDF 쪽에서는 어도비 PDF 쪽에서는 그 QR 코드나 아니 PDF 파일 칠이나 아니면 뭐 매트릭스
그 2D 바코드의 이제 대표적인 한 세 가지인데요. KS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까 폼 양식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그냥 자동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럼 뭐 도면을 그 PDF로 변환해주면서 거기다 이제 같이 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라이트 매니지먼트를 같이 걸어놔서 그 실제 이제 공사 현장이나 이런 쪽에 보면 2D 바코드 얘기지만은 2D 바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 거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지금 실제 서버상에는 변했는데 옛날 걸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해고 나서 보니까 뭐 자리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체크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이슈가 이제 보안인데, 이제 보안이 뭐냐면은, 사실 CAD나 모든 자료들이 보안이다고는 하는데, 고민이에요, 계속. 근데 이제, DRM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네. 아까 제가 관심 있는 게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게 자기가 경험으로다가 라이트 매니저 요구사항이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좀 세분하게 오는지. 그냥 단순하게 패스워드 말고 네네. 뭐 다양한 거, 아까 말한 내가 생성하고 나서 한 2시간이나 10시간만 볼 수 있게끔 뭐 그런 하여튼 정교한 보안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도 좀. 예, 지금 이제 라이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PDF에 걸 수 있는 보안 자체는 네. 뭐 그룹이나 물론 이제 그룹이나 사용자들은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지만은 특정 사용자나 그룹들은 리딩만 가능하고 특정 사용자들은 프린트까지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약간의 모디파이를 해서 고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그 억세스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타임bom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적용하고 나서 내일까지만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한 달까지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쪽 기능이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그 문서를 들고 어디 가서 PT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이 아닌 대부분은 이제 DRM 쪽은 온라인상에 이제 걸어주거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뭐 한 3일 정도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억세스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기능은 이제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오딧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PDF 보안이 걸려 있는 PDF 문서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오픈을 했는지 출력을 했는지 아니면 모디파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보가 가요? 서버 쪽에 그 오딧 정보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까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도 실제 온라인 꽂아 놓으면은 내부적으로는 올라가서 오딧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러한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옛날에 막 엑스파일 같은 거 많이 돌고 할 때도 예, 그게 만약 PDF였다면 예, 전산적으로 카피는 하나로 보거든요. 예, 수만 개의 카피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서버에서 그냥 꺼버리면은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이게 보안성을 갖춘 게 그러니까 3D 네. 캐 엔지니어 문서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거의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인데 이게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거는 이게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방송의 제약상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 방송에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질문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김 대표한테 좀 물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승규 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3D PDF 화면을 보면 기존의 애크로벳 리더에서 읽혀지는 화면을 보았는데 별도의 뷰어 없이 애크로벳 리더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 3D PDF라는 것도 PDF입니다. 어도비 리더 근데 필터에서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진작하지 왜 지금에 와서 만든 거예요. 한지는 2006년부터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나중에 이러다가 PDF로 영화 보는 거 아닌가요? 영화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요. 네. 원래 PDF 자체에도 AVI나 플렉스 같은 동영상 파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화 우리 같은 박 차장은 이제 연애로 했는데 다큐로 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은,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 관계상 요수로 하고, 그 다음에 김 대표에게
이런 PDF를 다운로드해서 자기가 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보는 게 완전히 예. 그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어가 강나라 언어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에 통일시켜 가지고 PDF로 와서 커뮤니케이션하면 의사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부수적으로 뭐 이 효율성이 다운로드를 나오는 하려면 거죠. 예. 그 사이트를 얘기를 네, 해주세요. 사이트가 그 한국의 그 사이트, 예. 이 지금 그건 미래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를 주시면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뭐를 치면 될까요? 3D PDF co.kr을 치시면은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아니면 또 프로스텝 그러니까 닷컴을 치시면은 거기에 본사에서 자료가 많은 필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저도 한번 써봤는데 뭐 이렇게 뭐 매뉴얼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샘플도 나오거든요. 시범 견본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진환한테 좀 질문이 이건 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 PDF의 그 아크로벳 네. 그거를 이렇게 인스톨할 때 보면 꼭 기분 나쁘게 그 한국이 없어. 일본이랑 뭐 독일어 이거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한국어나 이런 게 그 PDF에서 굉장히 지원이 다 100% 됩니까? 100%다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문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폰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폰트 부분인데 실제 이제 그 아크로벳이 영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폰트 부분은 한글 폰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폰트만 따로 다운받든지 그 PDF 문서가 중국에 간다고 뭐 중국말이 안 열리거나 하는 거는 폰트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폰트가 없으면은 처음에 문서를 열 때 다운을 또 자동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요. 폰트만 설치하면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지원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글자나 폰트나 이런 것들이 막 깨지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마 업계에서도 제일 먼저 UTF-8로 지원되어 있는 서버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 애플이랑 아도비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예? 협업해야죠. 둘이 잘 해야죠. 협업해야죠. 그 아도비가 애플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서로 먹고 페이지 사는 메이커나 구조가 이런 좀 거. 돼야겠죠. 예. 근데 요새 굉장히 이제 배신을 많이 때린 것 같아요. 아,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 경쟁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발도 또 마찬가지겠죠. 뭐 혼자 개발보다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툴이 필요하고.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많이 남아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생태계에 3D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오늘 그 세션을 다 마치고요. 여기 나와주신 두 분, 그리고 그 끝까지 안 가시고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박수진 대표부터 거기 비서실장까지 굉장히 그 수고 많으셨고요. 그 새로 그 조인하셨던 우리 그 고과장님도 페이스북에서 제가 많이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로 끝나지 마시고 질문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여기 질문을 우리 페이스북에 IT 테크놀로지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거기에다가도 올리고 캐드 그래픽의 게시판에도 여러분들 모든 질문을 그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D의 모든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캐드 그래픽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기 그 사장님도 있고 뭐 3D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꼭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